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전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월 초에는 지난달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야투, 저는 야투의 시도 횟수랑 허용한 거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상대보다 얼마나 더 던졌냐 덜 던졌냐, 야투를 얼마나 주고 받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씁니다. 일단은 3월달에는 2월달보다 전체적으로 팀들이 야투 횟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2월보다는 3월에 언더게임이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난달에 비해서 어떤 팀들이 야투 시도 횟수가 뭐 줄었냐 이런 것들 따져가면서 이런 것들을 오늘 많이 써먹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첫 경기 뉴욕 대 필라델피아 경기, 일단은 필라델피아는 지금 완전히 탱킹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순위상으로는 탱킹해서 얘네들이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브루클린이 오늘 이겨버려가지고, 원래 필라델피아랑 브루클린 비슷비슷하다가 필라델피아가 조금 여유를 찾았어요. 23승이어서 아마 이 탑 4 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여. 글쎄, 저는 일단 필라델피아는 이 자리를 좀 유지를 할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오늘 브루클린이 이겨버리는 바람에 차이가 생겼고, 필라델피아는 계속해서 지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내일도 여전히 뭐 맥시가 못 나온다든지 빅3가 다 없고, G리거들이 벤치에서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나마 좀 달라진 건 이제 원래 야부셀레를 5번 자리에 쓰고 아덴 보나를 이제 좀 그냥 벤치로만 쓰고, 이 자리에 원래 뭐 리키 카운슬이라든지 뭐 저스틴 에드워즈 이런 애들이 나왔었는데 약간의 뭐 투빅을 쓴다는 그런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부셀레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반대로 뉴욕은 여전히 뭐 페인, 맥브라이드, 브런슨 그 포인트 가드 3명이 전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콜렉 같은 애들한테 기회가 온다든지 델로나이트 써먹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일단 이 경기는 14.5라는 것부터 기분이 좀 나쁘죠. 이게 14.5를 만족을 하려면 필라델피아를 뉴욕이 아예 찍어 눌러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가 점수 내리는 게 좀 줄었습니다. 한창 때는 얘네들이 질 때 지더라도 점수는 조금 내고 비빈다, G리거 애들이 열의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필라델피아가 그런 모습이 많이는 안 보여요. 점수를 내는 것 자체가 조금 부족한, 최근에 뭐 8연패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 그냥 지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최근 5경기 동안 평균 110.4점인데요. 이 중에는 뭐 마이애미한테 95점, 뉴올한테 99점 이런 실망스러운 게임들도 많이 있었고, 글쎄 뭐 지금 상태의 뉴욕은 저는 오바팀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나마 이제 보이는 거는 2월달 대비해갖고 상대보다 7.7회를 더 쐈다. 네, 이런 거는 보이더라고요. 공격 기회를 많이 가져갔다는 거. 그런 게 보이고, 필라델피아는 2월달보다도 이제 좀 전체적인 그 상대한테 뭐 허용한 것도 많아졌고 시도한 것도 많아졌다. 조금 더 활기찬 공격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라델피아가 좀 오바를 보기가 좋은 팀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글쎄요, 필라델피아가 뭐 마이애미라든지 아까 말했던 뭐 뉴올리언스, 특히 마이애미는 그냥 대놓고 언더팀인데 뉴욕도 얘네가 색깔이 매번 많이 바뀌어요. 그나마 요즘에는 점수 같은 것들이 좀 덜 나는 부분들 그런 게 보이는데, 저는 이거는 뉴욕이 이길 거는 같아요. 14.5는 모르겠고 일단 이길 거는 같은데, 뭐 필라델피아 상대면은 뭐 대승을 할 만도 하다 그런 건 있는데요. 그냥 보이는 거는 필라델피아가 수비가 너무 안 돼. 이거는 꾸준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그냥 10경기 기준으로 살펴도 평균 실점이 125점이에요. 그 정도로 실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뉴욕이 종종 뭐 터질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격 기회 자체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다. 그래서 상대보다 7.7회를 더 쏜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좀 상대를 좀 못 던지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기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나는 이거는 223.5면은 사실 지금 필라델피아도 득점력이 조금 떨어졌고 뉴욕도 언더 쪽으로 갔다고 봐야 된다. 그러긴 한데 223은 내 기준에는 조금 낮은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붙었을 때는 110대 105로 뉴욕이 이겼는데, 그때는 너무 좀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요. 브론슨이 뛴다든지 필라델피아도 막 뭐 엠비드라나 이제 조지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뛸 때라서 지난번 맞대결은 별로 볼 게 없고, 저는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뭐 오바라든지 저는 뉴욕의 마인사이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근거가 별로 없어요. 보이는 것도 많이 없고 좀 뉴욕이 이게 좀 사실 동력을 약간 잃은 모양새가 있는데, 그래도 최근 5경기 동안 4승 1패 정도로 살아나기도 하고, 뉴욕이 주도하는 그림에서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비비지는 않을까. 뉴욕 상대로 그래도 빠른 템포로 점수 자체는 조금 더 오버할 수 있다면은 글쎄요, 나는 오바 보는 게 그나마 나아 보이긴 하네. 223은 저는 얘네들 맞대결에서 조금 기준점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미러키 대 피닉스 경기 있는데, 이거는 양 팀의 핵심 선수들이 빠지는 거 생각을 해야죠. 일단 미러키에서는 릴라드가 없고 피닉스에서는 듀란트가 거의 뭐 시즌 아웃급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뭐 검사 차원에서 한동안 이제 피닉스 경기 합류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일단 피닉스에서는 듀란트가 빠진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맞대결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3월 25일이에요.
얼마 안 돼서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이때 당시 피닉스는 상승세였습니다. 길라스피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부커나 듀란트의 폼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부커의 마지막 위닝샷으로 승리를 했었어요. 이때도 뭐 릴라드가 없을 때입니다. 쿤보가 31점, 로페즈 23점 해줄 만큼 해줬어. 근데 쿠즈마가 약간은 보진 했었고 벤치에서도 다른 애들이 크게 활약을 해주지 못했었고요. 케포주나 AJ 그린은 부진했다. 외곽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 이런 게 있는데 글쎄 뭐 릴라드도 없었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미러키 경기가 왜 언더가 났는지 그런 것들은 뭐 짐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경기 때는 이 듀란트가 38득점을 했거든요. 오늘 경기엔 듀란트가 없는 게 제일 많이 보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미러키는 그 3월 한 달 동안 리그에서 야투 시도가 가장 적은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한테 허용한 것도 6.6회가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미러키는 그 이제 상대랑 야투를 주고받은 것 자체는 좀 적었다고 봐야 되는데 피닉스는 원래 2월 달에 상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허용을 했었고 수비가 너무 안 되는 팀이었었죠. 늘 에너지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3월달 돼서는 제가 이 벤치 자원들의 케일러 마틴이 들어오기도 하고 좀 조정을 통해서 타이어스 존스를 벤치로 보내고 길라스피를 선발로 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가 좀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2월달보다는 전체적인 야투 이런 주고받은 게 많이 좀 줄었고 그리고 특히 허용한 게 7.5회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피닉스가 오펜 리바를 덜 따인 것들 그런 것들에서 기인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야투를 많이 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듀란트 이탈 효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릴라드가 없는 미러키는 제가 한창 얘네들이 릴라드가 없을 때 뭐 한 15점 이상 언더로 간다 그랬는데 요즘에 릴라드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최근 데이터로 정리를 했더니 올 시즌 전체에 릴라드가 빠진 경기들에서는 일단 뭐 득점력 감소 보이고 대신에 이제 좀 수비적으로는 좋아진 게 보인다. 이래서 경기력 면에서는 2.8점가량 감소를 했고 경기력 면에서는 2.8점가량 감소를 했고 8.8점 정도 언더로 간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언더 수치가 이거보다 훨씬 컸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네요. 릴라드가 없을 때도 미러키가 어느 정도 점수는 냈다. 그런 건데 그냥 평균적으로 릴라드가 없는 경기에 220점 정도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언더로 많이 가는 건 보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닉스에서 듀란트가 없던 올 시즌에 13번을 빠졌는데 피닉스는 듀란트가 없을 때 2승 12패예요. 많이 졌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것 중에 뭐 이긴 거로는 유타 같은 애들 연장 가서 이기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좀 핫바리 팀들한테는 몇 번 이겼지만은 대부분은 듀란트가 없을 때 많이 패배를 했다. 그런 게 보이고 점수상으로는 득점력 감소가 크진 않지만은 오히려 수비에서 많이 좀 줄어드는 게 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듀란트가 없을 때 9.1점가량 손실이 있었고 오히려 오바 쪽으로 가더라. 이런 게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거 아무래도 수비에서 실점이 늘어난 거 그런 것들에 기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일단은 미러키를 보는 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피닉스는 요즘에 부커도 좀 오락가락한 면도 있는데 그리고 225.5 기준은 저는 언더 생각 중인데 펜슨보다는 나는 언더가 나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네요 이거는요. 이것도 뭐 근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듀란트가 빠진 거 그게 제일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듀란트가 없을 때 2승 11패였다. 약팀한테만 이게 좀 타이트하게 이겼었지 대부분은 대패를 했던 것도 보이거든요. 미러키가 또 홈이라는 것도 그렇고 피닉스도 먼저 가면 약해집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냥 미러키가 7.5여도 한번 헨슨에 도전해봄직하지 않나. 상대가 피닉스니까 쉽지는 않은 팀이니까 이름값은 빡세니까 그런 것만 좀 걱정이네요.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포틀랜드 경기 있는데 자 지금 포틀랜드의 결장 상황 보면은 원래부터 뭐 결장하는 애들에다가 지금 스쿠 댄더스는 아웃이고 사이먼스도 퀘셔너블이에요. 지난번에 아마 사이먼스가 뛰었었는데 자 포틀이 지난번에 뉴욕한테 110대 93으로 그냥 점수가 모자라서 패배를 했거든요. 주전 선수들 기용 빈도로 보니까 아브디아가 40분, 카마라 39분, 클링원 32분, 샤프 39분, 사이먼스 33분 뭐 이런 식으로 주전들을 엄청 갈아 쓴 게 많이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 벤치가 많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벤치에서 핸더슨 같은 애들이 나오면 점수도 더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날 포틀랜드의 벤치 득점이 4점밖에 안 돼요. 4점. 벤트는 아예 6개 중에 빵개 넣었고 그나마 듀오브리스 센터 자원이 점수 조금 넣어준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포틀랜드는 벤치 퀄리티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사실 오늘도 뭐 포틀랜드의 벤치가 많은 득점 해줄 거라고 생각은 되지가 않습니다. 벤치가 4점에 그쳤었다 이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애틀랜타는 그냥 트리 형이 뭐 직전 경기도 야투가 되게 망했거든요. 엄청 못 나오는데 그래도 어시스트 19개다가 턴오버를 2개밖에 안 하면서 애틀랜타 공격을 이끌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는 리사시가 아마 35득점 이상을 했던 경기예요. 다니엘슨 여전히 스틸 5개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냥 이거는 포틀랜드에서 뭐 샤프 같은 터지는 거 아니면은 아무래도 애틀랜타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는 포틀랜드보다도 훨씬 더 이 벤치의 퀄리티가 좋은 팀이거든요. 요즘에 뭐 크레이치 같은 애를 선발로 쓰기도 하지만은
벤치에서 뭐 르버트나 다른 뭐 니앙도 그렇고 발로우도 그렇고 점수를 뽑아줄 만한 애들이 포틀랜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태에 있어요. 이제 포틀랜드가 2월달 대비 이제 야투 마진상으로 오펜 리바를 잘 잡기도 하고 상대보다 6.9회나 더 썼다는 게 있는데 애틀랜타는 오펜 리바로 공략하기 어려운 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 애틀 사이드를 보고 있고요. 벤치에서 득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언더오버는 사실 둘 다 조금 그래도 젊고 뛰는 팀에 속하긴 하는데 나는 포틀랜드가 점수를 많이 못 뽑을 것 같거든요. 저는 템포상으로 빨리빨리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얘네가 마지막 맞대결도 237을 못 들었었어요. 글쎄 이게 애틀랜타가 너무 좀 분석하기 어려운 팀이야. 고점이랑 저점이 진짜 너무 오락가락해. 고점 때는 지난번 경기처럼 145점 뚫고 미러키도 짓밟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안 좋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히려 안 좋은 경기들이 더 많죠. 애틀랜타는 고점보다는 저점이 더 뜨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이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기도 매번 어렵다는 소리만 하는데 언더오버는 저 언더 생각 중인데 사실 애틀랜타도 포틀? 이 경기를 언더보긴 쉽지는 않죠. 나는 그냥 포틀랜드가 벤치 구간 가면은 점수를 많이 못 뽑을 거고 주전들을 되게 많이 갈아 쓰더라 이런 게 생각이 나고요. 애틀랜타도 이게 5.5를 해주려면은 얘네가 또 클러치를 안 가야 되는데 애틀랜타는 또 클러치를 되게 많이 가죠. 상대랑 똥게임 비비는 게임 마지막까지 모르는 게임 이런 게 워낙에 많은 팀이다 보니까 애틀을 사실 핸승 가는 건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벤치 차이? 무난하게 흐른다면은 벤치에서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주전도 사실 애틀랜타가 밀릴 건 크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한번 애틀 사이드 포틀랜드의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통한 많은 공격들이 애틀랜타는 좀 통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거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 대 골든 스테이트 경기 있는데요. 이거는 순위 싸움상으로 되게 치열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터부 순위거든요. 6, 7, 8, 9등. 6등, 7등, 8등, 9등. 여기가 44승, 43승으로 엄청 타이트합니다. 여기를 끝까지 모르거든요. 골스, 미네, 클파가 전부 43승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뭐 좀 흐른다면 이대로 비슷비슷하게 간다면 마지막까지 뭐 타이브레이커 살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멤피스랑 골스는 지금 그래도 5등이랑 6등이죠. 여기까지는 플레이오프 다이렉트로 진출할 수가 있어. 하지만 밑에 팀들한테 추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인데 사실은 멤피스는 밑에 있는 팀들이랑 원래 격차가 좀 있었지만은 요즘에 너무 많이 져가지고 멤피가 원래 서부 2위였었죠. 요즘에 너무 많이 져가지고 5등까지 추락을 했고 골스는 막판에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버틀러 합류 이후로는 많이 올라왔다. 원래는 골스가 프린권에 있다가 지금은 6등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면에서는 멤피스가 지금 뭐 감독 교체도 하고 제가 뭐 플레이 스타일 상으로는 오바보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경기력 면에서는 사실 좋아졌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는 멤피스가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자, 멤피스는 일단 뭐 백투백이죠. 어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많은 득점을 해서 또 한 번 오바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후반전에 많이 못했고 사실 야투는 별로 안 좋은 편이었었어요. 여전히 뭐 모란트 같은 애들이 있고 빨리 하프코트를 넘어가가지고 최대한 빠른 기조로 공격을 한다. 얼리 오펜스는 보여 많은 공격 시도를 하는데 야투를 너무 못 넣었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골스는 내일 이제 개패주가 없는 거. 제가 이제 모란트 중심으로 멤피스가 공격을 많이 하는데 모란트를 막아세울 만한 이런 가드 디펜더 가장 훌륭한 선수가 개패주죠. 개패주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멤피스가 조금 기분은 좋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두 팀 간의 분위기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멤피스가 감독 교체 이후에 글쎄 뭐 얼마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시도 자체는 되게 많아. 더 빨라진 건 보이거든요. 난 그래서 원래는 이 경기 오바보고 싶었는데 하필이면은 골스가 지금 되게 언더팀이에요. 특히 얘네는 공격은 안 되는데 수비는 아주 잘해. 그린이 지금 뭐 DPOY 올해의 수비왕 여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 가장 많이 보는 게 야투를 잘 못 막았는데 상대를 최대한 많이 멈춰 세우는 것들 그런 게 보이거든요. 더구나 아까 제가 멤피스가 빨라져가지고 더 많은 이런 그 야투를 많이 주고받는 빠른 템포로 간다 이랬었는데 하필이면 골스가 3월달에 리그에서 상대방이랑 야투를 주고받는 게 166.3회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 166.3회라는 수치는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을 통틀어가지고 봤을 때 맨날 이제 올랜도가 리그에서 가장 언더팀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올랜도가 1, 2, 3월달 내내 가장 많이 상대팀이랑 야투를 주고받고 했던 게 167회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적은 수치다. 한마디로 골스가 상대팀이랑 가장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안 주고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 전달 대비 2월달 대비 11.9회나 줄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골스는 언더팀의 모양새가 많이 풍기고 이거는 버틀러 합류 이후라는 게 지배적이겠죠. 골스 때문에 오바보기가 힘들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골스? 얘네들도 터지면 오바 아니냐?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골스가 얼마 전에도 터져가지고 샌안토니오 148점으로 짓밟고 그랬는데 그런 날도 있지만은
대개는 골스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이 아니었다. 뭐 골스가 지난번 경기 때는 뭐 3점도 서지고 야투도 잘 터졌지만은 최근에 5경기 그 샌안토니오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평균적으로 이런 공격 카테고리들이 다 안 좋거든요. 이게 많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오바 보기에 좋은 그런 사이즈가 있었는데 골스 때문에 보기가 어렵다. 이게 제일 큰 것 같고요. 멤피스 역시 많이 시도는 하더라도 최근에 보스턴전이나 레이커스전에 보여준 거 보면은 사실 야투 감이 모자라가지고 이거를 이길 만한 사이즈를 못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백투백인 것도 거슬리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모란트가 얘가 백투백일 때 원래 관리를 많이 받았거든요. 최근에. 지금 근데 순위 싸움상으로 너무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저는 어거지로 출전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내다보기 어려운 경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매번 오늘 어렵다는 소리만 하는데 매치업들이 너무 들어. 이거는 순위 싸움상으로도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난 굳이 본다면 4.5? 4.5? 난 타이트한 게임 될 것 같은데 저는 골스가 조금 더 낫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원적이어도. 그리고 237.5 이게 멤피스 때문에 이거 언더를 못 보겠는데 일단은 저는 언더 볼게요. 몰라. 근데 이게 또 서로 간에 되게 멤피스는 일단 빠른 템포를 추구를 하고 골스도 뭐 맞춰갈 줄 때도 있습니다. 골스가 좀 터진다면 오바가 뜰 수도 있어요. 지난번 경기처럼 148득점 해버리고 이러면 오바가 뜰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상으로나 기록 면에서는 언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샌안토니오 대 올랜도 경기. 야, 이건 진짜 뭐 보이는 게 없네. 자, 원래 샌안토니오는 원래 오바 팀이었었어요. 여기 밑에도 보면은 1월달, 2월달 내내 그냥 많은 시도 주고받고 특히나 1월달에는 아마 리그에서 상대랑 주고받는 게 가장 많았던 팀일 거예요. 근데 2월달이나 3월달 내내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팍스나 웬베냐마 이런 애들이 이탈한 거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기도 하고 샌안토니오는 요즘에 막 마냥 오바팀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골스한테는 106득점, 보스턴 같은 언더팀한테 111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디트한테도 96점밖에 못 넣고 그냥 공격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렇다고 얘네가 뭐 탱킹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탱킹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승리수가 너무 많고 반대로 이제 올랜도 자 얘네는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1, 2, 3월달 내내 야투 시도가 아주 적었다. 근데 방금 이제 제가 골스 얘기할 때처럼 골스가 3월달에 166번 정도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올랜도는 꾸준하게 리그에서 가장 적게 상대랑 주고받는 팀이죠. 상대의 공격은 최대한 줄이고 본인들도 좀 많은 공격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나마 이제 자유투를 많이 좀 내준다든지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올랜도는 리그에서 언더 보기에 가장 좋은 팀에 속해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언더가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근데 뭐 220.5 올랜도 생각하면은 이거는 좀 높기는 합니다. 올랜도도 요즘에 점수가 좀 나는 편이기도 하죠. 어제는 클파랑 둘이 합쳐가지고 뭐 185점 나고 이런 게임도 했지만은 나 샌안토니오 때문에 어렵네. 솔직히 말해서 샌안토니오 지금 색깔 파악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3점 같은 것들도 여전히 많이 쏘고 그냥 공격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건 알겠는데 요즘에 또 라인업상으로 변동도 많은 게 크리스포를 좀 이제 클러치 때 아예 빼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 때문에 이게 색깔 입히기가 어려운 것 같아. 올랜도도 바그너 벤케로 중심으로 공격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벤케로 이거 올랜도 경기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벤케로가 배드 셀렉션 연속에다가 턴오버도 너무 많고 그나마 얘가 터질 때는 3점 같은 것도 꽂히고 이런 날에 잘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되게 제한적이라고 보입니다. 올랜도도 마냥 막 좋게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뭐 앤서니 블랙 있어가지고 벤치 자원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굳이 본다면 이거 그냥 올랜도 승사이드? 그냥 그 정도? 언더버는 좀 어렵고 굳이 본다면 올랜도의 승사이드?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여러분한테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뭐 준비한다고 했는데 매치업이 너무 내 기준에서 너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시카고 대 토론토 경기 있는데 사실 이건 토론토는 일단은 뭐 탱킹을 하는 팀입니다. 근데 얘네도 순위상으로 탱킹 순위상으로 7등이거든요. 토론토가 27승이고 뒤에는 샌안토니오 31승, 앞에는 브루클린 24승입니다. 오늘 브루클린이 이겨버려가지고 그나마 좀 차이가 줄어들었는데 토론토는 남은 경기 동안 부지런히 진다고 해도 앞질러 가기 어려워요. 이 정도의 승리 차이면은. 토론토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딱 이 자리가 머무를 것 같습니다. 원래 얘네들이 시즌 초반부터 우리는 올 시즌에 탱킹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을 공언을 해버렸었는데 이 새끼들이 이상하게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마 7등 자리에 머무를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뭐 더 이기거나 더 지거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는 팀이라고 보고 상대하는 시카고도 지금 꽤나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이제 동부에서 10등이거든요. 근데 요즘 확실히 잘하는 건 맞기는 해. 여기는 뭐 길이나 화이트 그 가드 백코트 듀오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부젤리스도 많이 살아났고 허더도 뭐 3점 같은 거 은근히 터지고 있기도 하죠. 근데 시카고가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는 건 맞아. 그리고 지금 이제 1, 2, 3월달 내내 그 매번 야투를 상대랑 주고받은 거 그런 면모에서는 시카고는 늘 많은 팀입니다. 오바팀이고 요즘에 경기력도 올라왔다. 공격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시카고는 요즘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전반전에 설령 부진할지라도 후반전에 더 많은 득점을 해준다.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여기 밑에 여기 숫자들 77, 64 점점점 이렇게 있는 게 이 시카고가 전부 다 요즘에 후반전에 득점한 거거든요. 자, 요즘에 전반전에 40득점 했다가 후반전에 77점, 그리고 55득점 다음에 64점, 58 다음에 61, 65 다음에 64, 65 다음에 81, 55 다음에 73, 51 다음에 70,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전에 점수가 안 났다가 후반전에 많이 나가지고 이걸 좀 메꿔버리는, 오바를 만드는 그런 경기들이 꽤 있거든요. 어제 이제 오클라호마한테도 전반전에 되게 못 넣었었는데 40점 넣었는데 이거를 후반전에 77점 넣어가지고 기어코도 오바를 띄웠었죠. 물론 뭐 경기 자체가 이미 뭐 진작에 그냥 조졌지만은 그런 면모상으로는 일단은 시카고 경기가 전반에 혹시라도 좀 야투가 부진하거나 이러더라도 후반전에는 오바로 갈 공산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가면 갈수록 얘네들 색깔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보이는 거는 그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시도를 하고 뛰는 팀인 거는 분명합니다. 일단은 뭐 라인업상으로 굉장히 젊죠. 원래 이제 뭐 그 바렛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레이디 딕도 그렇고 못 나온 애들이 좀 있어. 지금 2번, 3번 자리가 전부 다 기대치가 낮은 애들로 채운 거거든요. 신이라든지 쥐리거 이렇게 좀 그 투웨이 계약자들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토론토가 요즘은 한창 이제 얘네들 막 지려고 할 때처럼 경기 막판에 그냥 애들 싹 다 뺀 다음에 그 쥐리거들 넣고 그런 경우가 뭐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그냥 토론토는 기대치가 좀 적다고 봐야죠. 그냥 지금은 3월달 들어서는 리그에서 5번째로 상대팀이랑 많이 주고받았다. 이런 거는 보이는 것 같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수비도 잘하고 공격은 못해. 그냥 언더팀의 색깔이에요. 공격이 너무 안 된다. 베이스 상으로는 서로 간에 많이 좀 주고받을 만한, 빠르게 진행될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고요. 요즘에 모양새로는 토론토보다는 시카고가, 토론토는 사실 뭐 이겨야 할 당위성도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뭐 5.5여도 시카고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언더오버는 236점. 시카고다 보니까 꽤나 높은데 이게 토론토가 그래도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상대로 뭐 127득점을 한다든지 야투가 진짜 완전 썩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해서는 좀 많이 주고받을 것 같긴 하네요. 설령 전반전에 좀 안 터지더라도 진짜 전반전에 막 100점 미만 이런 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 후반전에 오바를 좀 띄워줄 만한 그런 보험도 있는 것 같고 시카고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덴버 대 미네소타 경기인데 자, 이거는 미네소타가 덴버한테 상성이 아주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올 시즌 상대 전적 보면은 미네소타가 3번 다 이겼어요. 홈에서 2번 이기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도 1번 이기고. 자, 이때 그 가장 최근 경기를 한번 볼 텐데 이때 이제 95점밖에 못 넣었습니다. 덴버가. 제가 이때는 미네소타가 좀 올라올 때야. 이제 신인 선수들을 많이 쓰면서 전반적인 이런 템포가 많이 올라오고 부상자들도 대거 복귀를 했었었죠. 자, 이날 보면은 고베어가 출전을 했습니다. 30분 뛰었거든요. 원래 나온다 만다 하다가 뛰었는데 저는 이게 고베어를 덴버는 늘 상대팀의 인사이드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팀이다. 페인트도 안쪽에서 놀면 놀수록 경기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미네소타는 고베어를 드랍백을 시키고 요키치 같은 애들한테 랜들이나 나즈리드 이런 두꺼운 애들을 붙여서 요키치를 최대한 괴롭히는 한편 요키치 손끝에서 야 너 패스 받아 인사이드 공격해 이거를 고베어가 막아줄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런 그림상으로는 덴버가 인사이드 많이 시도는 했어요. 근데 전반적인 야투율이 너무 별로였었고 3점도 안 쳐졌다 이런 날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상성 면에서 저는 고베어를 위시로 한 미네소타가 덴버한테 상성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작년에도 플레이오프에서 미네소타가 덴버를 떨어뜨린 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덴버의 감독이 이런 얘기도 했죠. 미네소타는 우리를 만날 때마다 평소와는 완전 다른 에너지로 경기를 한다.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덴버가 미네소타를 까다로워하는 거는 이미 공언된 사실 같아요. 작년 플레이오프 포함해갖고 이제 굉장히 많은 미네소타 승리가 있었다는 거. 최근에 리그에서만 3연승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미네소타가 요즘에 앤트맨이 조금 부진하거든요. 앤트맨이 일단은 리그에서 3점을 가장 많이 성공시킨 선수야. 근데 요즘 보면은 3점이 완전 나락을 갔습니다. 그 최근에 6경기 동안 야투율이 40%가 안 되고 3점률도 28.8%예요. 그나마 이제 최근 2경기는 약간 뭐 살아나긴 했어. 피닉스나 디트로이트한테. 이런 건 있는데 여전히 미네소타 완전 좀 뉴올한테까지 막 진다든지 인디애나한테도 막 대패하고 이런 그림들 보면은 미네소타가 사실은 좀 정상 상태는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한창 좋았을 때보다 미네소타는 올 시즌 그냥 내내 꾸준하게 믿고 가기도 어려운 팀이었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이것도 뭐 엄밀히 말하면 덴버도 최근에 유타나 미러키 같은 팀을 잡았잖아요.
유타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쉬운 팀이고, 미러키도 릴라드나 쿤보가 아마 다 빠졌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 경기도 10점 차로 겨우 이겼어. 생각보다 큰 점 차로 이기진 못했다. 그 전에 뭐 시카고한테 지고 휴스턴을 잡은 건 대단했는데, 그 전에 뭐 포틀랜드 레이커스한테 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덴버는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보여요. 최근에 2경기를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덴버가 우리가 알던 덴버로 돌아왔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대가 너무 맥이 빠지는 팀들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나는 미네소타가 피닉스랑 디트로이트 분위기도 좋고 까다로웠던 애들을 잡은 거,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미네소타 덴버 대 상성도 좋고 그런 거 살려가지고 분위기상으로도 밀릴 건 없어 보여서 미네소타가 2.5에 풀에 받았으면은 미네소타를 좀 보고 싶네요, 저는요.